엔드 유저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그 접점이 너무나 복잡하고 요구 수량이 많고 애플리케이션의 타입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 포커스에서 소프트웨어 포커스로 옮겨가는 그런 진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사실 그 VM웨어도 탄생한 거죠.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왜 X86 코모디티 서버냐?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중요성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슬라이드도 얘기했습니다만 각각 수직 계열화해서 하드웨어에서부터 네트워크 장비에서부터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이 수직 계열화는 규모의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에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회사들이 지금 어디 나가 있어요? 뭐 아폴로, 그 디지털, 심지어 이제 그 컴퓨팅 파워를 자랑하던 크레이 컴퓨팅도 그게 테크놀로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고 그 규모의 경제 속에서 기업 자체가 설당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가진 X86 서버의 아키텍처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유닉스를 훨씬 앞서 가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글로벌하게는 유닉스에서 X86으로 넘어오는 유닉스 포션이 2~3%밖에 안 돼요. 한국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크게 오퍼레이션하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나 데이터 센터를 가진 업체들이 X86 코모디티 서버에 가상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의 유틸리제이션은 전체가 100을 투여했다면 물리적인 서버를 평상시에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60%, 70%, 80% 끌어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게 VM웨어고 사실 그 생각으로부터 탄생된 회사여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팅 파워를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베네핏을 고객한테 돌려드렸어요. 아까 슬라이드 잠깐 나왔으면 10조 정도. 상명 공간, 전력, 하드웨어를 콘솔리데이션 하니까 옛날에 뭐 100대, 1000대가 하던 거를 몇십 대가 하는 그런 정도의 콘솔리데이션을 해버리니까 사실 고객으로부터는 엄청난 비용의 혁신을 일단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수직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기업들이 그 환경을 꾸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인프레임이나 클라이언트 서버 이 하드웨어 중심 시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바일 클라우드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갈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리퀘어먼트가 수요가 어떻게 될 때 탄력적으로 자동화 그 대응 자체를 저희는 비즈니스 어질리티라고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그 비즈니스의 요구에 민첩성 있게 대응하는 그 환경을 구축하느냐 안 가느냐가 앞으로 기업의 IT 환경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문님이 설명한 똑같은 슬라이드 이제 한글 버전인데 제가 중원 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는 사실 저희가 솔루션 비전이고 기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기업들한테 제공해 줄 거냐 그런 측면에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게 소프트웨어 정의 엔터프라이즈. 그런 환경으로 갈 때 기업의 IT 백본이나 서비스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IT 환경 없이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이든 아니면 일반 대기업이든 아니면 큰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든 지금 이걸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로 갖고 가느냐가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혁신하면 이제 너무나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진보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비용 혁신과 가치 혁신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함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통역도 잘해 주셔가지고 이미 전달된 내용을 뭐 반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기반으로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를 운영을 자동화함으로 해서 운영 비용, 그 다음에 그로 나오는 비용 혁신뿐만 아니라 훨씬 빨리 시장 요구나 아니면 변화되는 그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까 한 예로 그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트워크 가상화가 실제로 지금 저희도 이제 많이 진척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그 비즈니스 환경이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요구 사항이 바뀌어서 네트워크를 한번 다시 재구성하려면 거의 몇 달, 뭐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립니다. 그걸 미니 단위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이빙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거예요. 조금 이제 그 문입이 얘기하셨던 거하고 제가 드린 내용이 약간 중첩은 되지만, 한번 다시 혹시 좀 더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상황 측면에서 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한 것이고요. 올해 저희 그 비즈니스 전략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VM웨어가 제 역할을 한국에서 잘 못하는 바람에 VM웨어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다른 뭐 급격하게 성장할 시장에 먼저 좀 포커스한 측면도 있고, 또 한국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에요. 투자를 해놓고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리스폰스가 빨리 오는 시장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전체적인 서버 가상화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진도가 늦은 그런 상황이어서, 하지만 뭐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한번 물결 타면 또 훅 가버리거든요, 한국이. 그런 면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상화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저희가 제 역할을 한국에서 그동안 못하는 바람에, 저희 생각은 고객이 그동안 이 정도 가상화 신청률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고객의 굉장히 그 비용 혁신이나 이런 거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자라는 게 이제 우선 첫째입니다. 첫째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네트워크 벤더나 네트워크 쪽에서 역할을 하던 벤더와 또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접근하는 방향의 어떤 큰 그 시장에서의 반향, 뭐 그런 게 물결 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진도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베니핏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 측면도 지금 통신, 일단 가장 큰 데이터와 네트워크 수요가 가장 많은 게 통신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굉장히 가시적인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컴퓨팅은 일단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많이 걸쳐서 지금 저희 가상화 신청률을 보면 한 20% 정도? 글로벌하게는 한 5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한 3배 정도 뒤에 와 있는 거고, 물론 일부 이유는 그동안 이제 비효율적인 저희가 얘기하건데, 다른 나라보다 유닉스에 대한 디플로이가 조금 더 많은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물론 몇 주 전에 저희가 발표했지만 한국에서는 오늘 정식으로 기자분 여러분 모시고 버추얼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스토리지도 그동안 스토리지에 대한 가상화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동안은 스토리지 하드웨어 밴드 입장에서 스토리지 가상화를 들다 보니까 그동안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저희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가상화도 얘기하고 스토리지 가상화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데이터 센터에 나에 흩어져 있는 뭐 심지어는 서버에 붙어 있는 스토리지도 지금 뭐 활용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추상화시켜서 풀로화해서 그 VM 가상화 모듈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요. 물론 작년 8월부터 저 퍼블릭 베타로 해서 굉장히 많이 검증을 통해서 최종 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서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망분리, 금융권, 공공 포함해서 그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한 이제 그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적인 요소가 하나가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비용 경제적으로 고객이 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얘기로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은 제대로 그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베네핏이 있다 이런 역할을 하기에 조금 조직적인 규모나 그 다음에 이 역할 자체가 좀 초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중견 중소기업을 전담할 팀, 그 다음에 대기업을 전담하는 팀, 지금 뒤에 와 계시지만 우리 이제 기술 팀을 전체 총괄하는 팀, 마케팅 이렇게 해서 좀 모양새를 지금 갖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중견 중소기업을 담당할 전무님은 저희가 외부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를 담당하실 전무님도 저희가 다음 달 초에 같이 조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서버 가상화만 하던 그 벤더에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훨씬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트워크 구축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던 분 혹은 네트워크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파트너 또 스토리지 마찬가지 이런 쪽에 그 전문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약하면 사실은 한국에 저희 내부 역량을 훨씬 또 보강을 해서 SDDC 소프트웨어 정의된 데이터 센터 이 그 효과나 아니면 가치를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또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이제 IT를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일을 같이 많이 했는데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기업의 의사결정자 또는 기업의 전체 경쟁에 대한 한번 생각을 가져야 되시는 그런 쪽의 그 고객분들에 대한 커버리지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